자, 2019학년도 6월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였고요. 그림은 정상인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두 가지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이고 하나는 호르몬, 즉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겠죠. 한번 봅시다.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 자, 동그라미 기억은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기억은 물질 동그라미 A의 표적 세포이다라고 했는데 물질 A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결합을 했네요. 즉 표적 세포가 맞죠. 그리고 니은 가와 나의 신호 전달에 모두 화학 물질이 관여한다. 자, 이 화학 물질 호르몬 화학 물질이고요. 그리고 여기 신경 전달 물질도 호르몬과 같이 화학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디귿 항상성 조절 효과는 가보다 나에서 오래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는 호르몬에 관련된 거고요. 나는 신경이죠. 그러면 가보다 나에서 더 짧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나 2019학년도 6월 문제였고요. 18번 문제였습니다. 피드백에 관련된 음성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호르몬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를 표는 호르몬 동그라미 디귿의 분비량에 따라서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분비가 촉진되거나 억제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티록신 다뤘던 예시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먼저 시사하부에서 호르몬 기억이 분비돼서 내분비샘을 자극했고 니은이 분비돼서 B가 자극됐고요. 이것이 이제 분비돼서 표적기관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억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점선되어 있으면 억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먼저 디귿의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 얘가 부족하면 앞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시사하부와 내분비샘 A를 촉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르몬 기억과 니은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많게 되면 억제를 시켜야 되니까 호르몬 기억과 니은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제 표는 다 채웠고, 기억, 보기 기억,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모두 플러스이다. 틀렸죠. 하나는 A는 플러스지만 B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은 뇌하수체 전엽은 내분비샘 A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풀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지금 여기 티록신이라는 말도 없죠, 그죠? 그냥 그림은 호르몬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를, 그리고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억제된다. 그렇지만 뭐 다른 어떤 뭐 특정 호르몬이다라는 지칭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걸 티록신으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바로 풀렸겠지만, 그럼 이게 티록신이 아니라면 이라는 고민을 하면 사실 이게 뇌하수체 전엽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분비샘 A와 B 두 가지 내분비샘이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자,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지금 기항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기가 조금 선생님이 봐도 별로 좋은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정상인의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내분비샘 동그라미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상으로도 보이다시피 뇌하수체 전엽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는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온 거고요. 앞에 문제들처럼 이렇게 그냥 그냥 간단한 도형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엽과 후엽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니은 TSH,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죠. 혈액을 통해서 갑상샘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혈액 속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를 한대요. 이게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얘들은 지금 억제되잖아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럼 TRH 분비는 감소 또는 뭐 억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7번은 니은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020학년도로 넘어옵니다. 11월 달에는 따로 출제가 안 됐고요. 2020학년도 6월 문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13번 문제고요.
역시나 호르몬 분비 조절 과정을 음성 피드백에 대한 걸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죠. 자, 바로 그러면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요즘 자주 언급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스님도 이걸 몇 번 본 것 같은데, 자, 시사하부에서 지금 내분비생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하수체 전엽일 건데 이 거리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걸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혈관으로 분비돼서 혈액을 따라서 표적기관인 표적세포로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혈액 따라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친구들이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혈액으로 이동하나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기를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문제들을 좀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맞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은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지금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디귿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과다 분비가 되면 그럼 나머지 작용들을 억제하죠. 그래서 시사하부하고 내분비생 가를 억제할 거니까 동그라미 기억의 분비량은 감소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지금 조금 여백이 좀 많이 남는데 한눈에 좀 봐야 여러분들 자료 해석하기가 좀 쉬울 것 같으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학년도 9월에 출제된 문제고요. 15번 문제였습니다. G의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의 형태가 좀 달라졌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실험의 형태로 제시했을 뿐이지 사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정상지 ASD를 표와 같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처리를 하겠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중 하나인데요. 자, 먼저 일단 대조군인 A부터 한번 보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혈중 기억의 농도는 정상이고요. 혈중 니은의 농도도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D 한번 볼게요. 지금 기억 니은과 관련 없는 D 한번 보면 갑상샘의 일부를 제거를 했대요. 이 일부를. 자, 그랬을 때 혈중 기억의 농도가 높대요. 그런데 혈중 니은의 농도가 낮대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티록신 아니면 TSH 중에 하나인데 갑상샘이 지금 일부가 제거가 됐으면 당연히 티록신의 분비가 줄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티록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가 TSH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단서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D를 보고. 자, 그러면 이제 B하고 C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TSH와 그리고 티록신을 주사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먼저 기억, 동그라미 기억. 자, 동그라미 기억은 TSH잖아요. TSH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그러면 뭐 보기에서 디귿은 당연히 맞겠죠. 음성 피드백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니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즉 티록신이죠.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이동하죠. 혈액 통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3점짜리 문제고 새로운 실험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봤다시피 여기 주어진 조건 D 하나만 확인했을 때 위에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문제풀이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고 해서 당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 해석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0학년도 11월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자, 그림은 사람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TRH, TSH 나온 걸 보니 티록신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 티록신인 거 알고 있을 거고 여기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뇌하수체 전엽과 그리고 갑상샘인 걸 바로 채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갑상샘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 A. 자, A는 티록신이잖아요. 티록신이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티록신의 분비 과정인 이 음성 피드백을 잘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앞에서 다룬 이 호르몬들의 명칭과 그리고 내분비 셈, 위치를 매칭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형식으로 보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그 내용도 빠짐없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항상성을 총 3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문제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